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스카이 정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카이 정시 전형 여기 안 써 있는데요. 쓰세요. 서울대는 1212명. 연세대는 일반만 683명이다. 정원 외 합쳐봤자 904명이고요. 일반은 683명. 고려대는 1186명입니다. 예, 1000명에서 600명 남짓까지 쭉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서울대는 나군, 연대, 고대가 가군인 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됐고요. 전형 방법을 딱 보시면 연세대, 고려대도 보여드릴게요. 연세대, 고려대는 똑같죠. 예, 우선 선발은 수능만 갖고 뽑고요. 70%도 똑같습니다. 결혼이 생긴 30% 이상은 수능 50, 학생부 50을 반영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죠? 형식 반영률 학생부 50%라고 하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연세대, 고려대는 학생부 50%로 반영한다고 하지만 첫 번째, 그냥 기본 점수를 듬뿍 주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기본 점수를 400점 줍니다. 그럼 나머지 100점 중에서 1등급을 한 학생과 5등급을 한 학생의 점수 차를 1점밖에 안 주죠. 실질적으로 1등급 한 학생과 5등급 한 학생, 즉 전교 중간 등수하고 전교 1등의 점수 차가 1점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 반영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에는 우선 선발이건 일반 선발이건 학생부를 전혀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가. 예. 서울대는 어떻게 돼 있죠? 수능도 중요하고 논술도 중요하고 학생부도 중요하죠. 제 진선요거 입시 설명회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수능은 어떻게 되죠? 15점 차이까지 발생하죠. 1단계를 합격한 학생 중에서 그 과를 지원해서 2배수 합격한 학생 중에서 그 과에서 수능 점수가 제일 높은 학생을 15점으로 하고 20점으로 하고요. 죄송합니다. 20점으로 하고 그 과에 지원한 학생 중에서 수능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을 5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15점 차이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수식이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15점 차이까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나오는 수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5점 차이가 나고 적게 나더라도 12, 13점 차이까지는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능 점수가 5점 나오는 학생은 당연히 합격이 안 되겠죠. 그건 논술과 학생부를 아무리 더해도 못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그 20점 먹은 애들이 무조건 논술을 못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뒤집습니다. 아시겠죠? 논술은 30점인데 기본 점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말이죠. 18점에서 19점 정도가 평균이 나옵니다. 문과건 이과건. 따라서 예상해 보면 보통 제일 못한 애들이라도 한 10점 정도를 먹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0점 만점은 별로 없기 때문에 10점에서 한 28점 사이가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최대 17, 18점 차이까지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부는 잘 아시죠? 학생부는 모든 예체능을 만점이라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교과목 전 교과목 1, 2, 3학년을 다 더해서 다 가중평균을 내죠. 그런 다음에 1등급이 전부인 학생하고 2등급 전부인 학생이 몇 점 차이 나죠? 3점 차이가 나죠. 예. 그러면 3등급, 전부 3등급인 학생하고는 어떤 차이? 6점 차이가 나게 돼 있죠. 그래서 급간 3점씩 차이가 나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점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연세대는 1등급하고 5등급이 1점 차이 나는데 얘는 1등급과 5등급이 되면 12점 차이가 발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서울대는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따라서 학생부가 보통 6점 이상 차이가 나면 논술과 수능을 합쳐도 뒤집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 내신이 잘하는 애들이 다 논술, 수능도 잘 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수능 반영 방법은 언수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사탐, 과탐과 제2외국어는 100분의 1을 기초로 한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하게 돼 있죠. 연세대,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돼 있고요. 서울대는 언수에 반영하고 탐구 4과목인 거 아시고요. 국사 필수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점수로 반영하게 돼 있죠. 연세대와 고려대는 탐구 과목이 올해부터 2과목으로 축소된 거 아시고 계시죠? 단 연세대는 자연계의 경우에 물리, 화학 중에 하나를 치게 돼 있습니다. 물리1, 물리2, 화학원, 화학2 4개 과목 중에서 반드시 한 과목을 응시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응시만 하면 되지 그 과목 중에 하나를 꼭 2과목 중에 하나로 점수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따라서 연세대 지원하시는 학생은 물리, 화학 1, 2 중에서 4과목 중에 하나를 꼭 치시고요. 점수가 좋으면 이 중에 포함시켜서 제출되고요. 점수가 나쁘면 제출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알겠죠? 꼭 지원을 하셔야겠습니다. 그걸 좀 보시고요. 고려대는 그냥 단수 명쾌하게 탐구 과목, 2과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탐구 과목이 2과목으로 줄었다. 아시겠지만 연세대 고려대는 어떻게? 연세대의 경우에는 사탐 한 과목을 제2외국어 한문으로 대체할 수 있죠. 고려대는요. 사탐뿐이 아니고 과탐까지 탐구 과목 모두를 다 제2외국어 한문으로 하나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세대 정시의 경우에는 인문계 학생의 경우 사탐 한 과목 제2외국어 한 과목만 봐도 됩니다. 고려대는 어떻게 해요? 인문계뿐이 아니고 자연계도 사탐 한 과목 제2외국어, 과탐 한 과목 제2외국어 이렇게 제출해도 상관없죠. 이거 다 2월 달에 했던 거 복습입니다. 특히 그 다음 고려대는 또 뭐가 있죠? 제2외국어 한문의 경우 대체되는 과탐, 사탐보다 변환되는 표준 점수,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더 많이 주죠. 이거는 노골적인 특목고 우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연세대도 특목고 우대 정책입니다만 연세대는 인문계만 대체할 수 있겠지만 고려대는 자연계도 대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연계 특목고 학생들도 우대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연세대는 대체했을 때 대체하기 전 사탐 과목과 대체한 제2외국어 과목의 변환 표준 점수가 똑같습니다. 근데 고려대는 대체된 제2외국어 점수의 변환 표준 점수를 더 주기 때문에 역시 특목고를 우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연고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서울대뿐이 아니고 연대, 고려대가 다 제2외국어가 중요하니까 제2외국어는 반드시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제2외국어가 없다면 뭘 응시하는 거다? 예, 아랍어를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수능 반영 비율을 보겠습니다. 언수, 외탐. 이거 중요하죠? 인문계의 경우, 자연계의 경우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인문계건 자연계건 수리에 가중치를 준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사탐 4과목, 과탐 4과목을 더한 게 언수의 언어 외국어하고 점수가 같다. 이걸 알고 계시고요. 인문계는 5.6점이 바로 제2외국어 점수로 환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세대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죠. 인문계의 경우에는 사탐을 아주 적게 발행하고 자연계는 과탐을 많이 발행하는 거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과목 합친 점수가 합쳤다 하더라도 언어 외국어 수리의 절반밖에 반영하지 않고요. 자연계는 2과목 합친 거를 언수 외에 50% 이상 더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극명하게 다르다. 고려대는 어떻게 되죠? 인문계건 자연계건 그냥 사탐, 과탐을 2과목 더한 게 언수 외에 반밖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특목고 자연계 학생들을 더 우대하는 거죠. 특목고도 자연계 학생들이 많죠. 특목고 중에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특목고 이과반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건 변칙 운영이긴 하지만 실제 운영을 하고 있죠. 따라서 자연계 학생인데 과탐을 잘 봤다면 연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자연계 학생인데 과탐을 못 봤다면 고려대로 지원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걸 알 수 있죠. 인문계의 경우에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차이가 없습니다. 됐죠? 네.